이런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이형성세포가 제거되고 나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지금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임닥터 임상락입니다. 오늘은 그거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해요. 원추절 제술 아니면은 비수술 치료, 이런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한 치료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이런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이형성세포가 제거되고 나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백신을 맞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맞아야 될까요? 치료가 다 종료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원추절 제술로 이형성세포를 제거한 다음, 그러니까 수술한 다음날 이제 백신 맞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너무 여유 부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고민할 때가 아니시거든요. 어떤 거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영상의 말미에 백신을 맞아야 될지 말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원추절 제술을 했다고 봐요. 수술을 했다고 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거든요. 이분도 수술한 지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희 병원 내원한 상태예요. 수술 직후에는 뭐 출혈도 굉장히 많고 난리가 났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순환 개선 시켜드리면서 2주 후, 4주 후 이렇게 개선되는, 이렇게 피부를 개선해 놓는 걸 굉장히 속도를 빨리 높여요. 보통 이 정도 개선되는 데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순환 개선 계속 시키는 노력을 하면 보통 짧게는 2주, 길면 한 4주 정도는 당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그림인데, 이거 네이처 리뷰에 나왔던 그림이고, HPV 바이러스가 여기가 자궁경부 상피거든요. 이 상피의 세포를 공격할 때 어떻게 활동하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여기에 상피 세포들이 쭉 쌓여 있는데 여기에만 비어 있죠. 이런 미세한 상처가 난 부위를 따라서 바이러스 조각들이 침투해 들어가서 가장 밑에 있는 기저세포를 감염시켜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 있는 세포 감염시키는 게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게, 피부 세포들은 맨 밑에 있는 기저세포에서 분열돼서 새로 만들어진 게 밑에서부터 쌓여 올라오면서 착착착착 위로 밀려 나가요. 그러면서 피부가 새로 계속 재생되는 거거든요. 그런 재생기 전에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세포들은 이미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거 공격해봤자 그냥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활동하면서 계속 분열을 통해 개체수를 늘려가고 생명활동을 영위하려면 가장 대사가 활발하고 분열이 활발한 기저세포를 공격해야죠. 그런데 그 기저세포는 세포의 가장 아래쪽에 있단 말이죠. 피부의 가장 아래쪽에. 그래서 이렇게 세포가 쌓여있는 곳은 침투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상처난 부위로 따라 침투하거든요. 그런데 원추절 제술을 하셨다? 어떤 상태예요? 이거 완전 드러낸 상태잖아요. 드러내면서 물론 이형성 세포 안에 굉장히 고농도로 들어있던 바이러스들은 같이 제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바이러스들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질벽에도 있고 자궁경부에 잘리지 않은 부분에도 있고, 그런 바이러스들 신났죠. 이제 엄청나게 빨리 들어갈걸요. 그것 때문에 재발이 잘 돼요. 논문들 찾아보면은 이 논문에서는 27%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게 1년 이내에 재수술 들어갈 비율이거든요. 재발 때문에 원추절 제술하고 나서 재발 때문에 재수술 하잖아요. 그렇게 될 비율이 1년 안에 30%예요. 그리고 1년 이후에도 재발되는 케이스들이 왕왕 나오니까 실제로 재발률은 그거보다 더 높다고 봐야죠. 이런 재발률이 높은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상처 때문이에요. 원추절 제술하면서 상처를 크게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원추절 제술로 이형성세포 다 제거했다라고 생각하고 HPV 예방 백신 맞을까요? 걱정하는 건, 그걸 고민하는 건 여유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상처난 피부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게 노력하셔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약도 처방하고 하는데, 평상시에 자궁 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할 때는, 이건 저희 비수술 치료했을 때의 케이스인데, 치료하기 전에 이런 질내산성도 체크해보면 중성,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게 치료 계속 지속할수록 노란색으로 옮겨가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질 내부에 있는 산성도가 중성, 그러니까 진료상균이 거의 활동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산성으로 진료상균 활성이 높은 상태로 계속 옮겨간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런 상태 만들어줘야 진료상균이 많아진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 그런 상태가 돼야 바이러스가 줄어들어요. 이런 걸 해놔야 돼요. 비수술 치료하면서 치료가 끝날 때 확인하는 게, 물론 저희도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 산부인과에서 하는 검사랑 똑같은 검사를 통해서 이형성 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이러스 감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케이스인데, 처음에 오실 때 고위험군은 8가지 찍혀 있었거든요. 3개월 치료하니까 5가지로 줄었어요. 얼마 안 줄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단위로 계속 검사합니다. 치료 계속 이어가면서 51, 52번 2가지 남았다가 결국에는 바이러스 음성 나오죠. 이 정도는 확인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원추절 제술 하신 분들은 원추절 제술로 이형성 세포 이제 제거했다고 신나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치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남아있던 바이러스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까,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3개월 정도 열심히 치료하면서 바이러스까지 다 감소된 게 확인되면
이제 거의 비수술 치료가 끝난 분들이랑 거의 비슷하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영성세포도 다 없고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바이러스 백신 맞을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 백신을 치료 후에 이형성증, 자궁경부 이형성증 치료 후에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지 말지 여기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약간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좀 더 많이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의 경우엔 백신을 맞는 게 더 좋겠죠. 그때 기준으로 삼는 게 결혼, 임신, 출산이에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감염된 루트는 가장 많은 거는 성관계 통해서, 그게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병원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거든요. 거의 그 두 개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뭐 일상생활에서 감염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은 백신을 맞아야 되겠죠. 성관계 파트너가 자주 바뀔 수 있는,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이라면 맞아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병원에 집중적으로 가게 되는 시기, 임신과 출산할 때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임신 출산까지 다 끝난 분들이라면 그 이후에는 자궁 면역력만 충분히 갖춰놨다면 사실 그 이후에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돼도 활동할 가능성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백신 맞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있진 않죠. 그런데 만약에 임신 출산 전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맞아두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오늘 설명을 드린 내용은 이쯤 결론 짓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